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아 발달 연구의 이해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아 발달의 연구를 왜 해야 되는지, 이제 발달을 조금 더 심층적이고 통합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이러한 발달을 충분하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것이니까 이럴 것이다 라는 그냥 추측성 아니면 그냥 저희가 그냥 생활의 경험에서 우러난 결과로 이해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과학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연구 계획을 세우고 연구를 설계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서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쌓였을 때 그 발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아 발달 연구에 있어서 과학적 연구의 이해, 과학적 연구를 왜 해야 되고 그 안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구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어떠한 방법으로 수집하느냐, 그 다음에 연구에 적절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연구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과학적 연구의 이해인데요. 연구라는 것이 무엇이냐? 연구라는 게 이제 실험적으로 과학의 부분에서 작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교육학에서도 연구도 굉장히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전에 비해서는 과학적 연구 방법, 그 다음에 아니면 요즘에 질적 연구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왜 필요하고 연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라는 거는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탐구하는 과정, 방법, 그 다음에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반화할 수 있는 지식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화할 수 있는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이해될 수 있는 보편적 지식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 실험들이 있겠지만 어떠한 물질이 항암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일반화할 수 있는 지식인데 그러면 그게 항암 효과에 효과가 있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연구를 했고 어느 그 환자 집단에게 이것을 적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 우리가 효과성이 몇 프로 이상일 때 우리가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도출을 했을 때 그러면은 그거는 항암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일반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거 먹어봤더니 나한테 효과가 있었어 라고 해서 나에게만 이제 적용이 되는 지식은 우리가 일반화된 지식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지식이라던가 아니면은 과정, 그 다음에 방법 이런 것들을 일반화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연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아 발달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경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유아 발달에 있어서 이제 교수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교수 방법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이랬더니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었어라고 하는 방법들은 현재 21세기에는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서 사용하시는 교수 방법들도 대부분 다 요즘에는 그 윤리적인 지침이 뭐냐면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사용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아교사 지표라던가 여러 이제 그 미국 유아교사 협회 같은 데서도 나와 있는 지침이 뭐냐면 너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교사가 아이들을 지도를 했을 때 그냥 내 개인적인 경험이라던가 이런 것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교수 방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유아들에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왜 중요하냐? 내가 그냥 교사 생활 10년 했더니 이러한 방법, 이런 아이들한테 이런 방법을 쓰면 제대로 됐었어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의 유아기 시절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는 거, 교사의 어떤 교수 방법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아까 이제 부정적인 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적용했을 때 나오는 시행착오는 굉장히 되돌리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문제 행동을 지도를 할 때도 우리가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는 것들이 너가 그냥 임의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발달에 대해서 아니면 유아에게 정확하고 그 증명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